계속해서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볼게요. 남편이 결혼 후 저를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저는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면서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이후 남편과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고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되면 이혼을 하고 또 그 일로 이혼하게 될 경우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가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작성한 각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사인을 하고 지장도 찍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일단 부부 생활 중에 작성한 각서가 이혼 시에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부부간 각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각서보다는 서로 또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예. 네, 내용이 좀 상징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혼의 유력한 증거로 소송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이혼하게 될 경우 사연자님처럼 양육권도 우리 쪽에서 가져가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당연히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각서를 썼고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협의 이혼까지 바로 이어졌다면은 네. 유효합니다. 근데 각서를 쓴 뒤에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각서가 당연히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거네요. 네. 왜 그 연예인 그 개그맨 지석진 씨가 되게 부인한테 각서를 엄청 써가지고 뭐 책으로 낼 수도 있을 정도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뭐 효력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공증을 받아뒀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공증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뭐 공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시는데 뭐 공증을 받으면 뭔가 효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공증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공정증서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정증서라는 거는 그 공증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가서 법률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 효력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약소금 공정증서나 내지 이제 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집행 임낙의 표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거를 어길 경우에 내가 집행을 받기로 한다. 네. 뭐 그런 표시가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강제 집행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약소금 공증이나 뭐 소비대차 공증, 그러니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어떤 그 이제 뭐 공정증서가 있고 네. 거기에 집행인락의 표시가 있다면 강제 집행이 되니까 이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네. 일단은 뭐 이혼, 협의 이혼도 공정증서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의뢰하면 해 주시는데 이런 각서 같은 경우는 일단 공증인이 뭐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리가 없고요. 일단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 본인들이 뭐 그냥 이렇게 뭐 각서 쓴 걸 사서증서를 인증해 준다라는 거는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거는 그냥 저랑 MC님이 같이 뭐 합의서 하나 쓰고 네. 거기다 이제 공증 사무실에 가면은 그 수수료 받고 거기다 이제 딱 찍어주는 거예요. 사서증서 인증을 하는 건데 네네. 큰 의미는 없어요. 뭐냐면 아. 사서증서 인증의 의미는 그 날짜에 그 양 당사 그 이제 그 증서를 뭐 먼저 합의서든 뭐든 그 서류를 쓴 당사자들이 네. 진정한 의사로 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라는 그냥 그것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이 뭐 진실하다 이런 거는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냥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저랑 MC님이 뭔가 합의서를 같이 작성했고 거기서 그 작성한 사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사실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만 해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두 분이 이 합의서를 자신들의 의사에 맞게 썼다 네. 정도. 그러니까 내용의 뭐 진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서증서 인증도 안 해주실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은 아마.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어쨌든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민법 103조라고 하는데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뭐 이게 뭐 꼭 103조 위반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이혼을 뭔가 조건부로 해서 뭐 이혼 이렇게 사전에 하는 것들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지. 예, 맞을 것 같고 공증을 사서증서 인증을 어디 공증사무실에서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 내용이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날짜에 이 두 분이 오셔서 이 날짜에 이 두 분이 이런 각서를 쓰셨다라는 사실만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확실히 알았네요. 저는 네네. 뭐 이렇게 뭐 공증 받아줬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 증서와 사서 사서 증서인데 예. 대부분은 이제 일반 그런 뭐 네네네.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서 증서인 거잖아요. 네, 사서 그죠? 증서 인증을 하는 거고요. 예. 쉽게 또 뭐 받을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네, 걸로. 큰 의미고. 근데 뭐 협의혼 자체를 예. 공증을 할 수도 공정증서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다가 금전지급이나 이런 걸 쓰면은 어. 집행인납 표시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청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금전이나 뭔가 확실한 그런 네, 약속어음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네. 공정 증서가 네, 될 수가 네, 네, 있겠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았네요. 각서에 적힌 대로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고 말이 갑자기 바뀌어서 나 양육권을 내가 갖겠다 이런 뭐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갖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혼 시에 양육자는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신 변호사님. 보통 많이 알고 계신 부분처럼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을 더 인정해주는 경향도 있기는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로 판단된다면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 의사를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경제력이나 뭐 양육 환경, 그동안의 정서적 유대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연에는 또 아이의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아이가 미성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양육권이 갈릴 네. 수가 있겠네요. 그게 관건이겠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이런 무시하는 발언만 한다고 해서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뭐 좀 이건 좀 살펴봐야 되는 예. 문제죠.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고 뭐 예. 정도와 뭐 어떤 그게 문제겠죠. 결국에는 이제 뭐 판례 기본적인 입장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된 폭언과 욕설로 뭐 배우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네. 그로 인해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혼인 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뭐 판례 입장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그 정도나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계속 인격 무시를 하면 이제 또 서로 간에 이제 뭐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시정 요구도 하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된다면 될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렇지만은 정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가끔씩 뭐 사실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네. 배우자를 가장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 배우자가 하는 네. 말을 네. 너무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듣잖아요. 맞아요. 약간 예. 이제 에이, 뭐가 그리고 먼저 신뢰를 덜하게 되는. 어디 남한테 듣고 온 말은 뭐 이렇다더라. 예.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거 다 까먹고 남이 한 말은 이제 믿고 맞아요. 뭐 좀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이제 약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너무 가깝고. 네, 근데 맞아요, 그 정도로는 사실 어렵고요. 아. 예, 다만 이제 정말 심각한 어떤 뭐 인격 모독. 제가 전에 봤었던 사례는 뭐 와이프한테 무슨 뭐 하마. 네. 그게 뭐 이제 결혼 이제 뭐 임신하고 이제 어, 출산을 살이 하고 막 좀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아이고, 쪘겠죠. 상처되는 근데 뭐, 무슨 뭐 예. 하마니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폭언을 하고 뭐 몸매 가지고 막 굉장히 뭐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혼이 된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일상적인 어쨌든 결국에는 뭐 결론은 네. 그 인격 무시의 어떤 정도가 그리고 어떤 기간 반복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가 되겠죠. 하긴 이제 네. 폭언이라는 것도 좀 주관적일 수 있어서 정말 네, 바보야 네. 이래도 상처를 받으면 너 지금 나한테 폭언했어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이혼 시에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에 채무 좀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는지 채무까지. 네,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시는 상담 오시는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채무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무를 나눠 갖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 명시라는 걸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플러스된 재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된 재산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재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다시 나누
나누는 것이 재산 분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남편이 부동산이 뭐가 있고 빚은 이제 생각 안 하시고 예,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빚까지 다 해보면 그렇게까지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네요. 네.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럴 수 있죠.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